오늘 강의를 준비한 내용은 2020년 자기소개부터 하셔야죠. PT 안 하고 있어요. 중소기업 R&D에 대해서 강의를 할 전문위원 신동준 전문위원입니다. 서울대라고 이러시지. 서울지. 이제 해마다 막 연초가 되면 이제 1월달에 각 부처별 사업 설명회를 하죠. 그 부처별 사업 설명회에 참석하셨던 분 계시나요? 네, 많이 참석하셨네요. 참석하셨던 분들은 거기에서 이제 들었던 내용이 좀 중첩될 수 있고요. 못 들으셨던 분들 위주로 올해 이제 어떻게 편성이 되고 어떻게 좀 바뀌는 내용이 있는지 좀 간략히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올해의 이제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이제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 한번 살펴보면 2020년도에 정부 예산은 512조 3천억이 이제 편성이 됐습니다. 작년에 이제 469조 6천억이었으니까 약 한 9.1% 정도 증가한 수치가 올해 이제 국가의 총 예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이제 총 예산 중에 가장 많이 쓰여지고 있는 부분이 이제 보건복지 고용 쪽, 요게 이제 180조가 쓰여지고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일반 지방행정, 세 번째가 교육, 네 번째가 이제 국방, 이제 이런 순으로 예산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부분은 이제 R&D 예산이 얼마나 편성됐나 그거죠. 그래서 R&D 예산을 보면 올해는 24조 2천억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24조 2천억. R&D 예산을 이제 그 해마다 연차별로 쭉 이제 추이를 한번 지켜보면 뭐 거의 한 2, 3천억 수준에서 거의 변동이 없는 수준으로 거의 이게 조금씩 이제 증액이 되어 오다가 전년도죠. 2019년도에 최초로 20조가 돌파가 됩니다. 20조 5천억. 최초로 돌파가 됐고 올해는 획기적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죠. 24조 2천억. 네. 그래서 지금 국가재정은 9.1% 정도 증가가 됐는데 R&D 예산은 약 2배인 약 18% 정도 전폭적으로 R&D 예산을 증가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이제 어떤 국정 운영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R&D 편성을 통해서 중소기업 살리기 이런 거에 많이 중점을 두겠다 하는 게 예산 편성을 보면 좀 알 수가 있겠죠. 부처별로 이제 예산을 한번 살펴보면 과기정통부가 제일 많은 예산을 쓰고 있죠. 약 8조 정도를 이제 과기정통부가 쓰고 있고 산업부가 약 4조 2천억 정도. 우리가 이제 만나는 기업들 대부분이 이제 중소기업일 텐데 중소기업의 과제들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과제는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과제가 되겠죠. 중소벤처기업부는 1조 4,885억 원이 이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상위 5개 부서의 예산을 쭉 다 합해보면 전체 R&D 예산의 82%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위 5개 부처가 R&D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의 R&D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약 38.5%가 증가한 예산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에 뭔가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집행을 하겠다는 게 이제 정부의 의지고, 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박영선 장관이 바뀌어서 뭐 이렇게 좀 부처 장관의 파워로 이끌어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좋은 현상인 거죠.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이 전폭적으로 증액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정부 R&D 중점 투자 분야는 이제 각 이제 해마다 이제 전략 사업 설명회 때 설명을 하지만 거기서도 이제 설명하기에는 원래 이제 취지는 4가지 분야로 해서 중점 분야를 설정을 하고 있었는데 소재 부품 장비 이쪽이 2019년 작년 7월에 일본과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수출 품목 제한 이런 조치가 갑자기 이루어지면서 긴급하게 신설된 분야가 부품,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이 제도가
신설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가지 테마를 가지고 중점 투자 분야를 설정하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살펴보면 과학기술 역량 강화 쪽에 이제 기초연구 확대에 약 18.5% 정도 증액이 돼 한 2조 원 정도가 편성되고 혁신인재 양성 R&D 쪽에 엄청나게 여기는 114% 진행됐죠. 3,500억 원. 도전적 R&D, 알티미스트 프로젝트, 혁신도전 프로젝트 이런 게 있고요. 혁신 성장 전략 투자 분야에서는 3대 중점 육성 산업에 약 30% 정도 증액이 됐고 4대 플랫폼 57% 증액이 됐고 8대 선도 산업 그래서 이쪽 분야는 이제 4차 산업 관련된 분야가 집중적인 이제 혁신 성장 투자 전략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경제 활력 제고 분야에서는 일자리 창출 쪽에 좀 많이 증액이 됐죠. 47.4%가 일자리 창출 쪽에 많이 증액이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국민 삶의 질 향상 쪽에서는 재난 안전도 있지만 미세먼지 국민적인 관심 분야죠. 겨울철만 되면 이 미세먼지 때문에 문을 못 열고 살잖아요. 이 미세먼지 쪽 관련 분야에 한 56% 정도, 생활 환경 쪽에 약 108% 정도 증가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이제 과학기술 역량 강화 쪽에서는 기초연구 그리고 이제 혁신 인재 양성, 도전적 R&D 이렇게 이제 3가지 테마로 해서 올해는 이제 2조 원 정도 편성됐는데 22년도에는 약 2조 5천억 정도 예산 편성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어떤 기초 연구에 집단 연구도 있고 개인 연구도 있겠지만 연구 기초 연구에 대해서 좀 투자를 확대하고 혁신 인재도 많이 양성을 하고 도전적 R&D에도 과학적 난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분야에 좀 투자를 하겠다 이런 이제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구 지원 체계 내실화에서 보면 연구자의 이제 성장 단계나 이제 지원 유형에 따라서 이제 이런 지원을 할 예정인데 교육부하고 이제 과기정통부가 이제 주관이 돼서 합니다. 이 과제들은. 그래서 교육부가 약 5천억, 과기정통부가 한 1조 5천억 정도 예산을 편성받아서 교육부 쪽에서는 이제 기초학문 쪽에 지원을 하고 과기정통부 쪽에서는 어떤 기술 역량 강화에 투자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혁신인재 양성 쪽에서는 이제 R&D 인력 양성 사업, 그래서 부처별로 이제 상위하고 이제 여러 개 흩어져 있는 사업들을 이번에 대대적으로 이제 좀 통폐합하면서 좀 정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사업수를 좀 단순화해서 좀 알기 쉽게 또 이제 찾아보기 쉽게 이제 이렇게 체계화를 했다. 이렇게 이제 됐고요. ICT 분야, ICT 분야가 이제 요거죠. AI,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네, 요게 이제 ICT 분야고, 빅3, 빅3는 이제 뭐를 뜻하냐면 이제 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 반도체. 요 이제 빅3에 관련된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이게 이제 정부의 방침입니다. 혁신 도전적 R&D 신규 착수 지원에서는 이제 혁신 도전 프로젝트, 여기에는 과기정통부에서 약 236억 원 정도 사업비를 책정해서 고난도 연구를 통해서 이제 사회에 기여하는 이제 혁신적인 어떤 서비스를 창출하겠다. 이게 이제 혁신 도전 프로젝트고요. 과기정통부에서 또 이제 과학난제 도전 융합 연구개발이라고 해서 480억을 책정을 했는데 과학 난제에 대한 도전으로 좀 같이 혁신을 좀 창출할 수 있는 분야 이런 것들을 좀 하겠다. 그리고 이제 산업부에서는 알티미스트 프로젝트라고 해서 약 274억 원 정도가 이제 배정이 됐는데
요것도 또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어떤 모험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서 좀 창출을 하겠다. 그래서 전기차용 배터리가 지금 현재는 한 번 급속 충전을 하더라도 40분 정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기차 충전 배터리를 어떻게 하면 완충 시간을 줄이느냐가 좀 획기적인 기술이 되겠죠. 그래서 뭐 예로 들면 뭐 3분 이내 완충이 가능한 전기차용 배터리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한다. 이러면 정말로 획기적인 기술이 되겠죠. 지금 뭐 휘발유차나 디젤차보다 뭐 전기차가 뭐 연비 측면이나 유지비 측면에서 굉장히 좋다고 평가를 받는데 단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충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충전 인프라가 좀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해결이 된다 그러면 엄청난 거죠. 아예 이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D 프린팅 기술, 뭐 이런 것들은 지금 현업에서 쓰고 있는 분야도 많이 있지만, 이제, 인공장기를 3D 프린팅해서 만든다. 그러면 이제 인간의 생명이 120세가 아니라 150세, 200살까지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혁신적인 기술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지퍼스트 과기정통부에서는 288억 원 정도 책정해서 세계 최고 기술, 뭐 이런 이제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데 좀 투자를 하겠다. 이게 도전적 R&D의 이제 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 인프라, DNA, 혁신 성장 핵심 인프라에 대해서 이제 전략적인 투자를 한다 그랬는데, 핵심 인프라 해서 DNA라고 하는데, 처음에 DNA가 뭘까? 뭐의 뭐 유전자의 뭐 약자인가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약자였어요. 알고 보니까 DNA가 데이터의 D,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의 N, 그 다음에 AI의 A, 그래서 DNA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쪽은 이제 대표적으로 5G가 되겠죠. 그래서 이 핵심 인프라, 이 DNA 구축하고, 그 다음에 수소 경제, 그래서 이쪽에 전략적인 이제 핵심 인프라를 이제 투자를 하겠다. 이게 이제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뭐 5G는 뭐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가 이제 상용화를 성공을 시켰죠. 그래서 뭐 시장 선점을 위해서 어떤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인프라 구축하는데 좀 많이 쓰겠다. 그리고 이제 AI 분야는 뭐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분야고, 수소 경제도 뭐 문재인 대통령도 현대차 내려가서 수소차를 한번 또 몰아보고 계속해서 수소차를 지금 부각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기차와 더불어서 좀 수소차도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좀 산업적으로 이끌어주겠다. 이게 이제 이런 이제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혁신성장 3대 핵심 산업에서 빅3가 있는데, 빅3는 뭐냐면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요 이제 3대 핵심 산업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그래서 요거를 한 1조 7천억 정도 이렇게 배정을 해서 좀 이끌어 가겠다. 그래서 3대 중점 육성 산업 해서 이렇게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형 자동차 이렇게 해서 전폭적으로 산업을 좀 이끌어가는 핵심 산업으로 빅3를 꼽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혁신성장 선도사업 해서 이제 8대 선도사업이라고 지정을 했는데, 8대 선도사업은 뭐냐면 요거예요. 이제 바이오헬스, 에너지 신사업, 미래형 자동차, 스마트 시티, 드론, 스마트 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요 8가지를 가지고 이제 8대 선도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혁신 성장 핵심 인프라, 핵심 산업 육성을 통해서 이런 이제 선도 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 이게 이제 정부의 방침이고, 요거는 약 2.3조 원 정도를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뭐 이런 그 4차 산업 관련된 분야나 어떤 그 혁신적인 어떤 그 개발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전폭적으로 지원을 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좀 규제 완화나 이제 규제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그래서 뭐 드론 산업도 이미 중국이 뭐 거의 다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빨리 따라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과 이제 작년 7월에 이제 무역 분쟁이 생기면서 신규로 생긴 분야가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제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부장 무슨 부장인가 과장도 아니고 소부장이 뭔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소재 부품 장비를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소재 부품 장비 R&D에서 이미 전년도에 추경 편성해서 긴급 수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전폭적으로 지원을 전폭적으로 쏟았다. 그래서 22년까지는 5조 원 이상 투자하겠다. 그래서 지금 일부 일본의 지금 화이트리스트 그 품목 중에 국산화가 이미 돼서 이제 지금 실전에 지금 들어가는 품목들이 지금 계속 생기고 있죠. 그래서 뭐 뉴스에서는 일본이 지금 잘못 생각을 했다. 이거 한국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려서 좀 타격을 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일본이 지금 타격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는 뭔가 부딪히면은 발등에 불 떨어지면 해내는 나라, 대단한 민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뭐 돈을 뭐 소재 부품 관련된 거, 특히 뭐 일본 관련된 화이트리스트 품목에 국산화를 하겠다 그러면 돈을 그냥 무작위로 쏟아 부어주겠다는 그런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재 부품 장비 관련된 업체가 있으시면 올해는 특히 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 그래서 4차 산업 관련된 어떤 첨단 산업 분야만 R&D에서 부각이 됐었는데 일본 덕분에 이런 이제 전통적인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도 기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R&D로 이 부처에서는 약 100개 핵심 품목을 도출을 해서 만들어냈던데,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뭐 아주 공격적으로 R&D 예산을 좀 쏟아부어서 육성을 하겠다. 이게 또 단시간 내에 성과를 내겠다. 이게 이제 정부의 의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재 부품 장비 분야 이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원을 확대했는데 이제 뭐 5천억 수준의 1조 3조까지 이제 이렇게 예산을 확대를 했고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이제 6대 핵심 분야 100개 품목에 대해서 조기에 공급 안정화를 위해서 R&D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이게 이제 정부의 의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증 테스트베드 확충 및 상용화 지원 사업에도 약 한 4천억 정도 이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제 활력 제고 쪽에서는 이제 중소기업 전용 R&D 투자를 확대하겠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국정과제로 이제 돼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중소기업 전용 R&D를 확대하겠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좀 살 수 있게끔 지금 이제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지금 타격을 받고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런 중소기업들을 빨리 좀 살려내야 되겠다 하는 게 이제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약 31% 정도 이제 증액이 된 2조 2천억 정도를 배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주도 R&D를 이제 투자를 확대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서 어떤 지역 산업, 산학연을 통해서 지역 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또 지역 혁신 주체가 이제 또 이런 특성에 맞게 R&D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 이게 지역 주도 R&D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R&D 예산을 이제 지원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공익적인 목적이 되겠죠. 일자리 창출이 정부에서는 공익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R&D를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거에 있어서는 뭔가 공익적인 목적이 달성이 돼야 되겠죠. 어느 한 기업만 잘 살게끔 정부가 국민들의 세금을 지원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다든지, 아니면 이 아이템을 통해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뭐 일본 지금 상황처럼 일본 품목을 우리가 전량 국산화를 해서 수입 대체를 하겠다든지, 이런 어떤 공익적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죠. 일자리 창출에서 성과 창출을 좀 강화하겠다. 그래서 여기에도 많은 예산이 좀 투여가 되죠. 1조 5천억 이상 이렇게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난안전 R&D를 이제 적극 지원하겠다. 그런데 재난안전 쪽도 한 23%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뭐 폭염도 있고 호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파급 영향을 좀 상황을 고려해서 그런 대응 기술을 좀 만들겠다. 그리고 이제 뭐 수소 전기차 신산업에 대해서도 뭐 안전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기술을 만들겠다. 그래서 뭐 수소차도 문제가 뭐냐면 이제 수소차도 수소차 충전 시설이 만드는데도 굉장한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이거 폭발하면 이거 한 도시 하나 날아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막 다들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 좀 안전 요 R&D가 좀 뒷받침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학기술 기반의 이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래서 미세먼지 겨울 되면 특히나 이제 중국발 들어오는 미세먼지가 뭐 한 60%라고 하는데 심각하죠. 예, 뭐 아파트 문을 못 열고 살 지경이고 가정마다 공기청정기를 한두 대씩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이런 R&D도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니 좀 투자를 하겠다. 이게 이제 정부의 방침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재난안전 R&D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의 이제 R&D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번 좀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2018년도, 2019년도 예산 규모가 1조 1,000억 원, 오히려 전년도에 약간 더 떨어졌죠. 예. 근데 이제 전년도에는 그러면 예산을 덜 가져왔냐? 덜 가져온 게 아니라 아시겠지만 이제 2019년도에 일몰되는 대형 사업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예산이 좀 축소돼 보이는 이런 현상이 보이는 거고 올해는 이제 전폭적으로 늘렸죠. 1조 4,550억까지 전폭적으로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의 R&D 예산이 이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중소벤처기업부의 R&D는 이제 3대 축으로 이제 이루어진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단독형 R&D, 두 번째가 협력형, 세 번째가 정책 목적형 이렇게 R&D를 세 가지 축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의 R&D는 말 그대로 이제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는 거기 때문에 중소기본법에 중소기업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지원 한도가 좀 변형이 좀 됐는데 예전에는 금액을 좀 작게 뭐 1억 원, 1.5억 원, 2억 원 요 수준으로 좀 잘게 쪼개서 저변 확대 형태로 여러 이제 중소기업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뿌려줬다고 하면 올해 예산에서 좀 달라진 부분은 여기 보시면 최대 20억까지로 늘어났죠. 그래서 이건 뭐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좀 과감하게 밀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는 좀 밀어주겠다. 그래서 예산도 전폭적으로 맥시멈 예산 한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달라진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바뀌는 이제 R&D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그 전에는 이제 뭐 창업성장 과제, 제품 서비스, 공정품질, 산학연, 뭐 저변 확대형 과제하고 선택 집중형, 상용화, 뭐 기술혁신 과제, 그리고 뭐 월드클래스 300개 회사를 아예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내겠다, 뭐 이런 이제 의견해서 이제 중견 지원해서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이 사업 구조를 세 가지 축으로 이제 개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단독형, 협력형, 정책 목적형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축으로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단독형 R&D는 창업성장형 기술개발 과제, 그다음에 기술혁신 기술개발 과제 이렇게 두 가지 축으로 이제 신토화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창업성장 과제하고 기술혁신 과제, 단독형 과제는 딱 두 가지인데, 그러면 창업성장 과제랑 기술혁신 과제랑 구분이 뭐냐? 구분은 딱 두 가지입니다. 창업 7년 미만이면 창업성장 과제, 7년 이상이면 기술혁신 과제로 가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매출액 기준으로 매출액 20억 미만이면 창업성장 과제, 매출액 20억이 초과되면 기술혁신 과제로 가는 거죠. 그래서 딱 두 가지가 요거를 딱 나눴을 때 구분되는 점이
창업 7년과 매출 20억이 기준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창업 3년인데 매출이 30억이다. 어떻게 해요? 기술혁신으로 가야 되는 거죠. 7년 미만이지만 매출액이 넘기 때문에 기술혁신 과제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눠지고 협력형 과제에서는 대표적인 게 이제 산학형 콜라보 과제, 이 협력형 과제가 되겠고, 정책 목적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데이터, 네트워크, 5G, AI 뭐 이런 분야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나 기술이 일치한다. 그러면 정책 목적형 과제에 지원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뭐 그 창업성장 과제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창업기업들이나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다 한 번씩은 도전하는 과제가 창업성장 과제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치열합니다. 그래서 최고 경쟁률이 12.5대 1까지 이제 올라갔다고 하니까 창업성장 과제는 굉장히 이제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된다는 거고, 대신에 이제 우리 회사와 이 정책 목적형 과제 이 아이템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과제는 그만큼 맞는 회사만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율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훨씬 더 확률이 높다. 그래서 우리가 뭐 DNA, 뭐 AI, 뭐 인공지능 뭐 이런 관련된 아이템을 하려고 하는데 창업기업이다. 그럼 창업성장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돼요? 정책 목적형을 선택을 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올해 이제 바뀐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R&D 이제 달라지는 점은 이제 보시면 이 창업성장 과제도 초기, 도약, 성숙 이렇게 지금 단계별로 이제 회사의 구분별로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거를 왜 나눠놨냐면 역방향으로는 이제 R&D를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이 창업성장 과제 중에 초기 창업 과제, 이제 초기에 이제 회사가 태생된 회사들은 아주 뭐 기반이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디딤돌 창업 과제를 하는 거고, 어느 정도 매출이 올라오고 한 15억 정도 올라오고 어느 정도 좀 이 기술 기반이 좀 갖춰진 회사다 그러면 이제 전략형 과제를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전략형 과제를 한번 수행했는데 그 다음에 디딤돌 과제로 또 할 수 있느냐? 이건 안 된다고. 역방향은 안 되고 전략형 했던 과제 회사는 팁스 과제로 올라가야 된다. 역방향은 이제 불허하겠다. 이게 이제 중복 지원하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불거지다 보니까 이제 쿼터를 정하겠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그게 이제 그렇게 이제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상향식 R&D만 지원되고 역방향으로는 이제 할 수 없다. 그래서 R&D만을 위한 R&D 회사가 탄생되는 거를 막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본인 그 회사에 좀 집중해서 어떤 개발 자금을 정부 지원을 좀 받아서 물건을 개발하고 이걸 수출을 하고 좀 회사가 더 성장하고 이런 게 이제 선순환 과정으로 가는 거를 이제 정부는 바라는데, 정부 과제만 받아서 과제만 하고 제품 만드는 거 뒷전인 회사들이 오히려 이제 그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그런 회사들이 탄생되다 보니까 이제 뭐 쉬운 과제 계속 내려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역방향으로 못 가고 이제 위로 조금 더 고도화된 기술로 도전할 수 있는 이런 분야로만 도전하게끔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제 뭐 소부장 R&D는 뭐 제외를 시켰어요. 소부장은 얼만큼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변 확대형 과제가 뭐 창업성장, 공정품질, 제품 서비스 뭐 요 과제들 총 4번까지 이렇게 졸업제로 이제 수행을 했었는데, 요게 이제 2가지로 바뀌었죠. 기술혁신과 창업성장 이 2가지 과제로만 바뀌었고, 요게 통합이 되면서 요거 과제를 4번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바뀐 내용이, 현행은 지금 과제를 2개까지는 동시 수행이 가능하죠. 2개까지는 동시 수행이 가능한데, 이제 개편이 되고 나면 어떻게 바뀌느냐? 단독형 R&D 과제는 1개까지만 허락을 합니다. 1개까지. 단독형 R&D 과제가 뭐예요? 기술혁신과 창업성장. 이게 단독형이죠. 요거는 하나만 선택을 할 수 있다. 대신에 단독형 하나, 그리고 협력형 하나, 뭐 산학형 과제 한다. 요거는 2개를 허락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형만 이렇게 2개를 하는 거는 안 되고,
단독형 하나, 협력형 하나 이렇게 하는 거는 두 개가 된다. 단독형은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협력형은 뭐 두 개까지 된다. 그래서 단독형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나 봐요. 그래서 행정 서류를 좀 간소화하겠다. 지금도 이제 좀 많이 간소한 편이긴 한데 더 간소화하겠다. 그래서 보통 이제 기술혁신 개발 과제 정도 하는 회사들은 어느 정도 연구원들도 좀 갖춰놓고 좀 그 시설이나 인력이 좀 갖춰져 있는데 창업성장 디딤돌 과제 정도 하는 회사는 회사가 아주 열악하죠. 직원도 몇 명 없고 대표이사가 본인이 직접 사업계획서를 쓰고 막 이래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너무 복잡해서 못하겠다.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뭐 너무 힘들다. 이렇게 자꾸 민원이 들어오니까 오히려 이제 더 간소화하겠다. 그래서 이제 사업계획서를 굉장히 좀 간편하게 좀 간소화를 이제 좀 시켰고요. 요건 검토 절차를 좀 개선을 합니다. 그래서 자가 진단을 하고 이제 서면 평가를 한 다음에 이제 요건 검토 단계를 거쳐서 대면 평가장에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검토를 할 때 서면 평가 통과된 회사한테 요건 검토할 때 이것저것 서류 떼어오르는 게 많죠. 뭐 법인 등기부, 뭐 법인 인감, 뭐 여러 가지 서류 막 때로 막 행정 뭐 구청이며 뭐디며 뭐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너 떨어졌어. 이거 뭐 한여름에 똥개 훈련 시키는 것도 아니고 대표이사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럼 미리 얘기를 하던가. 그래서 요건 검토 단계에서 통과된 기업만 대면 평가장에 부르겠다. 그래서 헛수고를 하지 않게끔 이런 이제 행정적인 절차를 좀 편의를 좀 하겠다. 그리고 간접비 계상한도를 이제 확대해서 좀 사업비 집행의 좀 자율성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뭐 소액의 뭐 소모성 경비, 뭐 회의비 뭐 10,000원, 20,000원 뭐 이런 거 안 따지겠다. 대신에 불법 사용이나 부정 사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10,000원, 뭐 대표님 10,000원을 뭐 그거 20,000원짜리 뭡니까? 막 이렇게 이제 꼬투리를 뭐 이렇게 소액까지 이렇게 하진 않겠다. 왜 밤 9시에 회식을 하냐? 밥을 왜 밤 9시에 먹냐? 이런 거 이제 안 하겠다.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이제 좀 하겠다. 근데 이제 지금 중소벤처기업부가 감사를 받았대요. 그래서 항상 이 부정 사용하는 케이스가 발생되죠. 여러 가지 뭐 2,000개가 넘는 과제를 하다 보면 한두 개 회사는 이제 부정 사용 건수가 발생이 되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감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업비 부정적 집행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보강을 해서 좀 강화하겠다. 그래서 이 사업비 지출이 발생되면 이제 참여연구원한테 이제 알림이 간대요, 문자가. 그래서 다 알 수 있게끔 인건비 지급 사실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끔 이제 이렇게 제도를 좀 바꾸고 대신에 이제 뭐 모든 건수를 뭐 다 문자 보내면은 뭐 일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정보는 좀 선별해서 이제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익 제보를 좀 활성화한답니다. 그래서 요게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이 회사가 R&D를 자금을 뭐 다른 데다 유용하고 있다. 뭐 R&D 개발 사업을 실제 수행하고 있지 않다. 뭐 이런 이제 공익 제보가 들어가면 요거는 철저하게 검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부자 제보도 있을 수가 있고 경쟁사에서 제보가 갈 수도 있고 요 부분은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R&D 특별 점검반을 운영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으로 좀 강화가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이제 올해 이제 주요 사업을 보시면 이제 단독형 R&D는 상업성장 기술 개발, 중소기업 기술 혁신 개발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과제가 있고 이제 협력형 R&D에 산학형 과제, 상용화 과제 뭐 이런 게 있는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제 4대 사업을 꼽으라 하면 이 두 개 과제는 당연히 들어가고요. 산학형 과제하고 이제 상용화 과제까지 이렇게 해서 4대 과제 뽑습니다. 그래서 이제 4대 과제가 이제 그렇게 들어가고 정책 목적형 과제, 그래서 AI 관련된 뭐 아이템이다. AI 기반 고부가 신제품 과제 이런 걸 하면 되고 뭐 빅데이터 기반이다.
데이터와 서비스 개발 과제 62억 설정이 됐죠. 이런 과제들을 이제 하면 되는데, 단독형 R&D 과제 이 예산 규모, 총 예산 규모로 보면 창업성장 기술개발 과제가 한 4,598억 원이고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과제 2,441억 원이니까 창업성장 과제 예산은 훨씬 더 많이 밀어주는 거 아닌가, 훨씬 더 많이 책정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근데 요거 이면을 좀 잘 한번 뜯어볼 필요가 있는 게, 창업성장 기술개발 과제 4,500억 중에 3,000억 정도가 계속 과제예요. 신규 과제로 책정되는 예산은 약 1,598억 정도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근데 기술혁신 개발 과제는 어떻게 해요? 전년도에 다 일몰이 됐다고 그랬죠. 올해에 다 신규 사업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예산인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보면 내면을 아는 사람은 기술혁신 개발 과제가 훨씬 더 신규 예산 책정이 더 크다.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분야 부분을 사업 설명회 때 그 담당자가 알려주지 않았으면 우리도 잘 몰랐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계속 사업이 3,000억이 포함된 금액이다. 그래서 창업성장 과제보다 기술혁신 과제가 훨씬 더 예산 규모가 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에게 맞는 지원 사업을 뭐 어떻게 찾을 것이냐, 우리 회사가 단독형으로 수행할지 협력형으로 다른 회사와 같이 이제 할지 요거를 먼저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단독형으로 간다 그러면 창업 7년 미만이고 매출 20억 미만이다 그러면 창업성장 과제로 가고, 7년 이상이고 매출 20억 넘었다 그러면 기술혁신 과제로 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정하면 되는 거고, 이제 협력형으로 간다 했을 때 뭐 산학연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세계, 뭐 상용화, 구매 조건부나 뭐 과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구매 계약서나 이런 것들을 구비할 수 있으면 상용화 R&D로 가는 거고, 근데 이제 상용화 R&D에서도 뭐 3개 이상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가겠다 하면 이제 네트워크형 R&D 이런 쪽으로 이제 수요천을 이제 보고 지원의 어떤 가닥을 좀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코테라에서 이제 추천하는 마스터키 사업이죠. 품전력 구역까지.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좀 세분화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공정 품질 기술 개발 현장형 과제 5천만 원짜리 1년짜리. 그 다음에 이제 전략 창업 과제입니다. 4억 원짜리고 2년 과제고요. 요거는 이제 벤처나 이노비즈가 있어야지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성 참여 활성화 과제 1.5억 원 1년짜리고요. 여성 기업이거나 이제 경단녀를 신규 채용하는 조건일 때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구매 조건부, 해외 조건부 이거 5억 원 2년짜리. 해외 수요처 이제 신용등급 F 이상인지 신용등급 조회서를 먼저 빨리 뽑아봐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혁신기술 개발 과제, 품목 지정의 자유 없는데 5억 원입니다. 이것도 금액이 좀 크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예비 가제령 기술 개발 과제, 6억 원인데 이것도 금액이 큰데 3년간 10% 이상 매출 성장. 요게 이제 조건이 되면 예비 가제령을 할 수가 있고, 지역 주력 산업 과제에서 6억 원짜리. 그래서 금액 단위가 올해는 조금씩 커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보시고 어떤 그 전략을 좀 잘 짜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 정부 R&D 예산이 지금 올해 이제 전년도에 최초로 20조가 돌파했고 올해 24조 원이 이제 18%나 크게 증가가 되면서 24조 원까지 늘어났는데, 앞으로 2023년까지는 30조까지 높일 예정이랍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예산이 이제 지금 R&D 쪽에 이제 투자가 될 예정이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점점 가면 갈수록 기회가 커질 수 있겠죠. 그래서 예산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어떤 예비 기업들을 좀 잘 멘트 기업 잘 관리하셔서 좀 좋은 기회를 잡았으면 하겠습니다. 이상 이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